오늘은 화성 특례시 시민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실 그리고 기대하고 계실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송산 그린시티에 들어설 스타베이시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 화성에도 뭔가 특별한 게 생겼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서울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이죠. 그 꿈이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4.6조 원의 꿈, 화성에 내려앉다. 송산 그린시티 일대 420만 제곱미터. 축구장으로 치면 약 600개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땅에 신세계 그룹이 무려 4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이 안 나시죠? 화성시 1년 예산의 약 15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테마파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글로벌 IP 기반의 테마파크, 워터파크, 대형 쇼핑몰, 최고급 호텔과 리조트, 골프장,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갈 주거시설까지. 이 모든 게 하나로 어우러진 거대한 복합단지가 우리 화성에 만들어집니다. 2029년, 그러니까 이제 겨우 4년 남짓 뒤면 첫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아이들의 아이들 세대까지도 함께할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연간 3천만 명 화성으로 몰려온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화성 특례시에 1년에 3천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지금 롯데월드가 1년에 약 600만 명 정도 방문한다고 합니다. 에버랜드가 약 7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스타베이시티는 그 5배가 넘는 사람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천만 명이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1년에 한 번씩은 화성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외국 관광객까지 더하면요. 병점역 앞거리가 동탄 신도시가 봉담읍 상가들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이 되시나요? 주말마다 우리 화성 곳곳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우리 동네 식당에서, 카페에서, 가게에서 다양한 언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11만 개의 일자리, 11만 개의 새로운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스타베이시티가 만들어낼 일자리가 약 11만 개라고 합니다. 11만 개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실감하시나요? 지금 화성시 인구가 약 100만 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대략 60만 명 정도 되는데 11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라는 건 화성시 경제활동 인구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동탄이 신도시 전체 인구가 약 25만 명 정도인데 그중 절반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여러분의 이웃이 더 이상 서울로 판교로 출퇴근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지하철 타고 출근하지 않아도 저녁 9시가 되어서야 퇴근길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 화성에서 우리 집 근처에서 일하고 우리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여유롭게 쉴 수 있는 삶 말이죠. 어떤 일자리들이 생길까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테마파크를 생각해 보세요.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분들,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직원들, 공연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분들, 캐릭터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분들. 테마파크 하나에도 수천 가지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호텔과 리조트를 생각해 보세요. 프런트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분, 객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분,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셰프, 바텐더, 서빙하는 분들, 호텔을 관리하는 매니저까지. 최고급 호텔이라면 그만큼 전문적인 인력들이 필요하겠죠. 대형 쇼핑몰은 또 어떻습니까? 명품 매장부터 캐주얼 브랜드까지, 식당부터 카페까지, 서점부터 전자제품 매장까지. 각 매장마다 판매 직원이 필요하고 매니저가 필요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워터파크는 여름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사계절 실내 워터파크라면 1년 내내 운영되고 그만큼 안전요원, 시설 관리자, 청소 직원, 매표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시설을 짓는 동안 건설 일자리가 있고 다 지어진 후에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조경을 가꾸는 분들, 전기와 설비를 관리하는 기술자들, 청소와 미화를 담당하는 분들까지 주거 단지가 함께 들어선다면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택배기사, 주변 상권의 자영업자들까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70조 원의 경제 효과, 그게 뭘 의미할까요? 전문가들은 스타베이시티가 만들어낼 경제 효과를 약 70조 원으로 추산합니다. 70조 원.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화성시의 1년 예산이 약 3조 원입니다. 70조 원이면 화성시가 23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이 돈이 한 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건설하는 동안, 운영하는 동안, 그리고 그로 인해 주변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순환하며 만들어지는 가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테마파크에 놀러온 사람들이 화성의 식당에서 밥을 먹고 화성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화성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화성의 숙소에서 잠을 자면 그 모든 돈이 화성 경제를 순환하며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나아지고 우리 부모님들의 복지가 좋아지고 우리가 사는 도로가 깨끗해지고 공원이 많아지는 거죠. 화성시민 김민수 씨의 꿈. 잠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병점에 사시는 김민수 씨 40대 중반입니다. 지금은 판교 IT 회사에 다니고 계시는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 차를 타고 출근합니다. 봉담에서 병점역까지 차로 20분, 병점역에서 판교까지 지하철로 1시간 반. 회사에 도착하면 아침 9시입니다. 퇴근은 저녁 7시에 하는데 집에 도착하면 9시가 훌쩍 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 얼굴을 제대로 보는 건 주말뿐입니다. 김민수 씨는 요즘 이런 상상을 합니다. 스타베이시티가 완성되면 거기서 IT 관련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테마파크라고 해도 요즘은 다 디지털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 앱 개발도 필요하고 데이터 관리도 필요하고 보안도 신경 써야 하고 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나는 아침에 딸아이랑 같이 밥 먹고 차로 30분이면 출근하고 저녁에는 일찍 퇴근해서 아이 숙제도 같이 봐주고 주말에는 회사에서 가족 할인받아서 테마파크도 자주 가고 그리고 와이프도 호텔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와이프가 대학에서 관광경영 전공했는데 애 키우느라 일을 못하고 있거든. 최고급 호텔이라면 와이프 경력에도 딱 맞을 것 같은데. 김민수 씨의 꿈은 과한 걸까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이게 바로 11만 개 일자리가 의미하는 겁니다. 11만 개의 가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미래. 병점에 사시는 이영애 씨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계십니다. 아들은 요리를 좋아합니다. 주말이면 유튜브 보면서 파스타도 만들고 빵도 굽고 케이크도 만듭니다. 엄마, 나 나중에 셰프 되고 싶어. 하지만 이영애 씨는 걱정이 앞섭니다. 요리를 배우려면 서울로 가야 하고 좋은 레스토랑은 다 서울에 있고 결국 아들이 화성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스타베이시티가 만들어지면요. 최고급 호텔에 레스토랑이 여러 개 생깁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퓨전까지. 미슐랭 스타를 받은 셰프가 이끄는 레스토랑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서 배우고 경력을 쌓고 언젠가는 자기만의 레스토랑을 차릴 수도 있죠. 화성에서요. 동탄에 사시는 박지훈 씨 딸은 대학에서 공연 기획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졸업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입니다. 극장은 대학로에, 콘서트홀은 잠실에, 공연 기획사는 강남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스타베이시티에는 대형 공연장이 들어올 겁니다.
테마파크 안에서 매일 공연이 펼쳐질 겁니다. 뮤지컬도 하고 마술쇼도 하고 K-팝 콘서트도 열릴 겁니다. 그걸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박지훈 씨 딸은 화성에 남아서, 아니 화성으로 돌아와서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화성, 새로운 시작. 여러분, 지금까지 화성은 늘 서울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화성에 사는 사람들도 결국은 서울로, 판교로, 분당으로 출퇴근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화성이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했을 때 화성 가자가 자연스러운 대답이 되는 거죠. 새로운 일자리 찾아볼까? 했을 때 화성에 좋은 회사 많던데 가 당연한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너의 꿈이 뭐든 여기 화성에서도 충분히 이룰 수 있어.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2029년 개장까지 아직 4년이 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교통 인프라도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화성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대기업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동네 가게도, 우리 이웃도, 우리 가족도 모두 함께 좋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어떤 계획이 진행되는지, 우리 지역 사회와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 환경은 잘 보호되고 있는지 말이지요. 2029년의 화성을 그려봅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2029년 봄 스타베이시티가 개장하는 날입니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화성으로 몰려옵니다. 병점역은 발 디딜 틈이 없고 동탄역도 북적입니다. 주차장은 만차이고 셔틀버스는 계속해서 오갑니다. 테마파크 입구에서는 우리 이웃 김민수 씨가 IT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고, 리조트 레스토랑에서는 이영애 씨 아들이 요리사 모자를 쓰고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박지훈 씨 딸이 오늘 저녁 공연을 준비하며 스태프들과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매장에서는 우리 동네 아주머니가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옷을 권하고 있고, 워터파크에서는 우리 동네 청년이 안전요원으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 그들은 30분이면 집에 도착합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여유롭게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합니다. 주말이면 직원 할인을 받아 가족들과 함께 테마파크를 즐기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좋은 추억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화성의 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설계를 하고, 누군가는 계획을 세우고, 누군가는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우리는 전혀 다른 화성에서 살게 될 겁니다.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닌 그 자체로 빛나는 도시. 출퇴근하는 도시가 아닌 일하고 생활하고 즐기는 도시. 떠나는 도시가 아닌 찾아오는 도시. 11만 개의 일자리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11만 가족의 행복이고 11만 명의 꿈이고 11만 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화성 특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화성의 새로운 시대가 곧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우리 화성 시민 모두입니다. 함께 기대하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 화성의 미래를. 감사합니다.